자, 다음으로 두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자, 글로벌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고 사실 뭐 미증시 이외의 다른 쪽으로도 현재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다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미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고평가 우려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영향이 컸고요. 중국의 AI 부상으로 인해서 아시아와 또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코스피만 해도 올해 7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 해를 정리하는 기사를 올렸거든요. 좀 더 주목되는 사항이 사실 뭐 미국보다는 한국과 또 다른 나라의 지수가 올랐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네요. 예. 네.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나라 S&P 500보다 더 올랐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FT가 이 점을 딱 지목을 했는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무역 전쟁을 말미암아서 미국 증시가 안 좋았고, 근데 그래도 물론 많이 올랐어요. S&P 500도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랑 다른 나라 증시가 더 많이 올랐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어디입니까?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코스피에 이제 그 미국 상승한 것에다가 FT가 딱 파악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우량주였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횡행했습니다. 국장을, 우리나라 증시를 탈출한 건 지능순이다. 너무나도 많은 안 좋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 지원을 갖고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자조적인 목소리를 팽배했는데 지금은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국장으로 복귀하는 게 지능순이라는 것이 이번 FT 보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보다 더 상승률이 높은 것이 코스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자, 반도체 종목, 이 두 종목이 사실상 증시를 견인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이제 그 YTD가 274%고 삼성전자가 124%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우후까지 포함하면은 이 반도체 3강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그 정도로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겠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대목이고, 이거는 반도체 3강만을 추린 것이고 반도체 생태계 많은 종목들이 있죠. 뭐 그 원익 그룹들도 있고 다음에 이제 한미 HBM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다 합친다면 우리 반도체가 한국 증시 차지하는 비중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한국의 GDP나 증시에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을 국민과 정부가 다 모두 주시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기본이 뭐 100% 이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기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내년에도 우리 증시가 이렇게 잘 갈 것이냐, 바로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하시겠지만 제가 또 이 코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노무라 증권이나 시티증권 같은 데는 내년에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을 100조를 갖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권사들도 내년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100조,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100조를 갖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회사 합쳐도 영업이익이 200조입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증시에 대한 두 기업에 대한 주가 전망은 가장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적, 영업이익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DR도 있죠. 저희 이제 히든글로벌에서 사실상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ADR 어떻게 될까요? 예. ADR을 반드시 실현을 시켜야, 사실은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어제도 60만 원 돌파했죠. 근데 60만 원 돌파하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100만 원 더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이닉스 ADR을 갖다가 반드시 성사시키고 응원해야 되는데, 그 하이닉스에 대한 ADR 성사시키는데 첫 번째 관건이 뭐냐?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하이닉스는 당초에 자사주를 갖고 ADR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자사주 의무 소각화가 기조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굳이 자사주가 아닌 TSMC처럼 보통주를 갖고 ADR을 갖다가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틀어야겠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걸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 ADR을 하려면 미국 상장사 수준의 SK하이닉스가 투명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상장사 수준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면 SK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ADR을 성사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영업이익 100조를 맞아서 내년에도 더블이 되겠지만 ADR이 된다면 더블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63만 원에서 128만 원 되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코스피 5천도 분명한 허망한 구름 위에 뜬 숫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코스피 5천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양한 이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행한다면 체질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만약에 정부 지원까지 보태진다면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정부 지원은 좀 가능할까요? 예. 가장 단적으로 쉬운 거는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평택과 용인과 이천에 막대한 어떤 반도체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떤 디램이 아니고 HBM 사태를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반도체를 증설하게 했는데 반도체를 증설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기를 갖다가 우리나라 원전은 주로 이제 동해안과 그다음 전남 연관이 깔려 있죠. 그럼 거기서부터 전기를 끌어올려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압 송전선 케이블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기보다는 경기도나 충남에다가 SMR을 갖다 하나 지으면은 SMR을 갖다 보통 300메가니까 3기가를 지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그 반도체 공정 증설에다가 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시사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원전 강국이라고 그렇게 되새기지만 정작 미국에도 지으려는 SMR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금. SMR 짓겠다는 부지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원전 강국에 걸맞는 SMR을 우리나라 경기도나 충청남도에 짓기만 한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주요 반도체 산단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면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원전 강국, SMR 강국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동시에 반도체를 지원하는 가장 근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